어떤 남자나 다 지연을 좋아할 수는 없었고 그걸 지연이 모르거나 무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지연은 한껏 높게 톤을 올린 목소리로 병원 스태프들에게 인사한 후 반려견 콩이의 발을 잡아 흔드는 익살까지 떨고는 병원 밖으로 나왔다. 병원에서 3분 거리쯤에 주차해둔 자동차에 도착할 때쯤 지연은 이미 병원에 들어가면서 썼던 가면을 모두 벗어버린 후였다. 지연은 화풀이라도 하는 양 차문을 획 잡아당겨 열고는 운전석에 타면서 툭 던지듯 반려견을 조수석에 내려놓았다. 지연의 반려견은 주사를 맞으면서 불만이라도 호소하는 것처럼 낑낑거리더니 이제는 돌연 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지연의 거친 손길 때문에 조수석에서 나뒹굴다가 의자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만 콩이는 비몽사몽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콩이는 제 주인한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꾸물거리며 자세를 잡더니 앞발 위에 머리를 올리고는 스르르 눈이 감겼다. 지연은 그런 콩이를 보며 뜨거운 한숨을 내쉬었는데 한숨에서는 걱정이나 낙담이 아닌 짜증이나 우라가 짙게 드러났다. 아씨, 짜증나. 진짜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지? 지연은 열이 확 올라와서 손부채질을 요란하게 하면서 차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최대로 올렸다. 지연이 유혹하기에 마냥 쉽지 않은 남자를 만난 게 재영이 처음은 아니었고 쉽지 않다는 게 싫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연은 남자를 유혹하는 걸 도전이나 자존감을 세우는 도구로 여기는 편이어서 쉬운 남자 쪽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도 했다.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섰으니 경험을 통해 재영이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에 비해 난이도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건 쉬웠다. 어떤 남자나 다 지연을 좋아할 수는 없었고 그걸 지연이 모르거나 무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지연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을 숨기는 것에 능했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도 능숙했다. 콩이도 그 연출의 일부였다. 콩이는 SNS에서 찾은 강아지였다. 지연이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건 진실 하나 없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니 콩이는 당연히 보호소 출신이 아니었는데 지연은 할아버지 집의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책임비만 받고 데려가라며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사실 모두 우연만은 아니었다. 지연은 재영의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반려견이 필요했고 반려견을 사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잠깐 빌릴지 유기견을 임시 보호할지 하는 선택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 온라인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것저것 재보면서 검색을 하던 참이었으니 SNS가 강아지들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길을 터준 건 당연했던 것이다. 빨간 혀를 반쯤 내밀고 갈색 털이 복실복실한 통통한 얼굴에 까만 콩 같은 코가 반짝반짝 빛났던 콩이를 보고 지연은 무릎을 쳤다. 지연은 검고 반짝이던 코가 기억에 남은 탓에 충동적으로 콩이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두고 콩이의 사진을 올린 계정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콩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연이 믿었던 건 품종견이 아니라서 자신을 수수하고 소박한 이미지의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였다.
시골 잡종견의 친근함과 투박함은 재영의 마음을 너끈히 녹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콩이를 보았을 때 재영의 표정을 보니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것도 같았다. 어떻게 그러지? 남자도 아닌가? 나 같은 여자가 해실해실 웃으면서 호감을 대놓고 드러내는데 대체 그 태도가 뭐지? 지연은 불쑥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뭐지? 나 오늘 안 예쁜가? 남자를 유혹하면서 자존감을 충족해왔던 지연은 불안함이 가슴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거울이 비춰주는 지연은 그저 예뻤다. 절대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고 20대 중반이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외모였다. 비싼 최고급 관리를 꾸준하게 열심히 했으니 피부는 완벽했고 메이크업 또한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고 흐트러지지 않았다. 지연은 한의사라는 자신의 직업과 지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니 얼굴에 지성미가 돋보이는 것도 만족스러웠다. 수영에 비하면 지연 자신이 재영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짝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스스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지연은 처음부터 재영이 자신을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떨떠름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지연 같은 타입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냉대에 익숙하지 않았다.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냉대라니? 지연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남자를 유혹하는 단계를 지연이 즐길 수 있었던 건 늘 쉽지는 않았어도 대부분 제 뜻대로 흘러갔기 때문이었다. 말을 걸면 호의를 갖고 답해오고 눈빛을 보내면 미소로 응답하고 만남을 요청하면 고백을 해오는 식으로 지연의 유혹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괜찮은 남자를 찾기 위한 관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접근할지만 결정하면 되었으니 재영처럼 발목이라도 잡혔다는 듯이 예민하게 구는 남자를 지연은 처음 만났던 것이다. 지연은 잘 관리된 손톱을 부러뜨리기라도 할 듯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잡았다. 사실 지연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간단했다. 재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세상의 남자가 재영 하나뿐이 아니었고 지연은 재영보다 잘생기고 조건 좋은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지연은 핸들을 잡은 손 위에 이마를 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분했고 짜증이 나서 성질대로라면 재영에게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퍼부어주고 그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는 꼴을 보고도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퍼부어주지? 따지고 보면 재영은 잘못한 게 없었다. 재영을 찾아서 먼저 다가간 건 지연이었고 지연의 호감을 재영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었으니까. 재영이 지연을 성가셔하는 것, 지연의 접근을 불편해하는 게 재영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짜증나. 지연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생떼를 쓰다가 좌절당한 아이가 된 기분이 되어 눈물을 참았다. 왜 재영일까? 지연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연 자신은 미혼이라기도 했지. 재영은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남자이기까지 했는데 왜 그토록 그를 갖고 싶은 걸까? 지연은 너무 분하고 짜증이 나지만 이대로 재영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만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었다. 왜 재영을 그렇게 욕심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갖고 싶은 걸 가져보지 못한 적이 없으니 지연은 재영을 갖고 말 거라고 다시금 다짐했다. 최재영, 너 지금까지 까분 거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기대해. 지연은 기분처럼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호기롭게 선언하며 떠날 준비를 했다. 집값게 아무리 잘났다고 뻗대봤자 남자 새끼지 라고 중얼거리며 지연이 차를 움직이자 그녀의 머릿속에 묘한 기시감처럼 병원에서의 기억 한 조각이 비집고 들어왔다.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로 보였던 윤정과 그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재영에 대한 기억. 지연은 골목의 차와 오가는 사람들을 주위에 운전하면서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